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박창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세일즈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강의를 열게 됐는데요. 잠깐 좀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NS 홈쇼핑에서 처음에 쇼호스트를 일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홈앤쇼핑 쇼호스트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아시다시피 홈쇼핑뿐만이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소위 라방이라는 그런 모바일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싹쓸이 5가지 전략. 혹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쯤은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라이브 커머스에 관한 많은 것들을 도움을 좀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또 바탕으로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 강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일즈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세일즈에 관해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스피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든 간에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그리고 특히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이제는요 저 같은 쇼호스트 직업을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휴대폰 하나로 그리고 간단한 장비, 비싼 장비 말고요 정말 간단한 장비로 우리 모두 다 여러분들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모바일을 통해서 마치 홈쇼핑처럼 판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열렸다는 겁니다. 특히 그런 분들에게 이 강의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일즈를 떠나서 우리가 평상시에 대인관계라든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벌써 이제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경청입니다. 그런데요, 이 경청이라는 거, 둘이 대화를 하고 있든 셋이 대화를 하고 있든 저는 말을 잘 듣고 있는데요. 자,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액션을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대면으로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앞에 있다면 제가 말할 때요. 이렇게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신다든지 그렇군요. 박창호 강사님 말씀 너무 재밌는데요. 네네네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주신다면 그게 바로 진짜 경청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할 때도요. 고객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걸었을 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말을 잘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고객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객의 대화라든지 질문에 항상 반응을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반응이요? 과한 반응 좋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반응들이 있죠. 고객님 맞아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거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고객님, 제가 고객님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러이러한 것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반응들이 바로 진정한 경청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 물론 경청을 지금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내가 지금까지 경청의 자세, 경청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액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좋아요. 박창호 강사 그 강의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액션 한번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고객을 만났을 때 여기서 이제 오프닝이라는 것은 사실 방송 용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라이브 커머스, 누구나 요즘은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거든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할 때 가장 좋습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내 상품을 판매할 때
처음에 고객에게 어떻게 다가설까? 그런 것들에 응용하셔도 매우 좋으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홈쇼핑에서요, 우리 고객의 시선을 잡으려면요, 긴 시간이 안 됩니다. 우리는 홈쇼핑은 굉장히 시간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항상 앞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이요, 오늘 평소에는 100만 원 하던 거예요. 예를 들면입니다. 100만 원 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반값이에요. 50만 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상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평소에는 브랜드일 수도 있어요. 평소에는 여러분들의 상품의 질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품이 음식이라면 맛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반값이에요. 반값. 그걸 여러분 나중에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하셔야 돼요. 그걸로 고객을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10주년 기념 특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드립니다. 그런데 50만 원이니까 반값이에요. 오랫동안은 못 드립니다. 오늘 딱 하루만 드립니다. 오늘 딱 1시간만 드립니다. 이런 임팩트인 말을 항상 앞에다 둬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요, 사람들은, 고객들은 내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마스크를 많이 끼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보통은요, 마스크를 팔 때요, 자, 이 마스크는 우리가 딱 이렇게 착용하면 상당히 좀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피부에 닿았을 때 거친 느낌이 없이 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마스크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 이거는 재미가 없어요. 저 사람 나한테 마스크 팔려고 하는구나. 굉장히 지루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에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마스크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뭘로 잡으셨습니까? 자, 저는 이렇게 한번 말해본다는 거죠. 요즘에 제가요, 원래는 화장품에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 요즘 들어서 화장품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왜요? 얼굴에 많이 뭐가 일어나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피부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집에 갔다 오면은 피부에 뭐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화장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루 종일 요즘에 착용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가 혹시 질이 안 좋거나 유해 성분이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면 이 얼굴에 뭔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화장품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여러분 잘 선택을 하셔야 내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의 마스크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마스크의 어떤 질, 이 마스크가 피부 테스트 완료, 저자극 테스트 완료를 받아서 내 피부에 자극을 덜하는 마스크라면 처음부터 이 마스크는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앞에 어떤 다른 마스크 외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일상 속에서 지금 피부가 안 좋아지는데요, 화장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함으로써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지? 나도 요즘에 피부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요, 저 마스크 착용하니까 맞아, 나도 마스크 때문에 요즘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거였었구나. 마스크를 좀 바꿔봐야겠구나. 마스크가 무조건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구나. 고객은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길이가 짧고 임팩트 있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길게 가시면 안 됩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고객을 만났을 때도 굉장히 다른 상관없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요. 처음에는 듣게 되지만 그 고객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상품입니다. 빨리 상품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거를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계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결국 가격을 가장 궁금해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100% 제가 맞다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홈쇼핑에서 한 16년 이상 제가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역시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가격이었습니다. 3만 원짜리를 판매하든, 그리고 수백만 원대의 전자제품, 에어컨, TV, 냉장고 등을 판매를 할지라도 마지막에 결정은 바로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요, 내가 지불할 돈이 없으면은,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아니면 그 제품이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 가격이 아니라면 고객은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가격을 가장 궁금해하기 때문에 첫 오프닝에서 여러분들의 가격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가격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이 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을 앞에 놓으시면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만약에 가격이라면 가격을 앞에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상품을 바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뒤에 여러분들의 상품을 설명하시면 매우 좋고요. 그리고 오프닝, 처음에 고객을 만났을 때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짧게 인사를 나누시고 바로 상품 설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거를 머릿속에 일단은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질문법입니다. 이 질문이라는 것은 대화의 시작입니다.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고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고객의 질문, 관심을 또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치, 성향 등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아주 많죠.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데요. 자, 다음 장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좀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뭔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저희가 우선은 세일즈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세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보통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쪽에서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까? 차가 많이 밀렸죠? 먼 데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갑자기 좀 비가 왔는데 운전하는 데는 힘들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바로 이런 간단한 주제를 통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그분이 또 대답을 하겠죠. 괜찮았습니다. 마침요, 제가 도착하니까 비가 오게 됐습니다. 저쪽에서 차가 엄청 밀립니다. 다행히 그런데 제가 조금 일찍 출발해서 늦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만난 분들과 대화를 지속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만나든 아니면 비대면을 통해서 만나든, 참고로 제가 이제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비대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특히 관심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유용하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질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해 주십시오. 제가요, 예전에 생활용품 중에 화장지를 많이 판매했어요. 근데 화장지는 언제 많이 방송을 하냐면 오후 2시쯤 많이 방송을 합니다. 자, 오후 2시는 어떤 분들이 많이 보냐면요, 집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물론 남자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우리 여성 주부님들이 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대략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시쯤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자, 하지만요, 우리는요, 상품과 연관되는 그 질문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후 2시쯤 되면은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낮에 집안일을 대충 끝내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장 보러 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추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오후 2시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무엇 하고 계십니까? 아, 벌써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녁 준비하러 장 보러 나가시죠? 어떤 음식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시죠? 아, 여러분, 물론 이 질문에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중에 만약에 한 1000명이 모여 있으면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백 명 정도는 맞아요. 저 조금 이따 장 보러 가려고 했는데요. 맞아요. 지금부터 가서 저녁 준비할 찬거리를 준비하려고 해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예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스에 제가 질문을 한 것 중에 어떤 분들이 맞아요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게 뭡니까? 공감대가 우리는 형성이 됐어요. 예스를 한 분들, 제 질문에 맞아요 하신 분들은 저와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럼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 됩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내 물건을 소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스를 이끌어내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고객의 니즈를 심어주거나 발견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사용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지를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에 가시면서 좀 전에 예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에서는 장에 간다는 분들, 마트에 가려고 하는 분들, 이분들과 공감대가 형성됐고요. 그분들에게 지금 구체적인 질문을 제가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마트에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그동안 구입하는, 자, 혹시 마트에 가실 때 뭘 같이 구입하시려고 해요? 우리 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반찬거리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가셔서 또 구입하시는 게 뭐예요? 혹시 화장지도 구입을 하십니까? 화장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직전까지 저희가 사용을,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또 잠자기 전에 화장실 가서 계속해서 자주자주 사용하는 화장지인데 여러분들이 구입하셨던 화장지는 혹시 몇 놀이셨어요? 근데 그 화장지요, 면놀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혹시 우리 아이 피부에 직접 닿았을 때 그 화장지가 우리 아이들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고객들은 생각 안 해봤는데? 면놀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집히는 대로 샀는데? 가격만 보고 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리고 잠들기 전에 내 피부에 닿는 게, 우리 아이들 피부에 닿는 게 화장지라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구나.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고객에게 내가 평소에 구입했던 그 제품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바로 고객들에게 우리의 그 다음에 상품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하셨던 그 화장지가 한 20놀 정도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입할 화장지는 25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피부에 닿았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 하셨다면 오늘은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를 받은 화장지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고객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평소에는 어떠한 화장지를 구입했는지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판매할 화장지를 고객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요
처음에 고객들과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할까, 어떤 질문을 할까, 이걸 통해서 우리 고객들이 내 제품에, 여러분들이 판매할 제품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 소구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셀링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셀링 포인트를 어떻게 정함으로써 판매를 잘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상,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이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상품을 판매할 때 3이라는 숫자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이요? 자, 소고점이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셀링 포인트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즉, 물건을 판매할 때 여러분들의 셀링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은 설명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셀링 포인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셀링 포인트는 몇 가지가 됩니까? 자,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가끔 우리 사장님들이요,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가끔이 아니라 많습니다. 사장님의 상품인데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요, 너무 많아서요. 몇 가지나 됩니까? 정말 제 상품은 많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셀링 포인트는 엄청 많을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은 최고의 상품이니까요. 나에게는 정말, 우리 사장님들에게는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니까요. 실제로 제가 우리 사장님들을 만났을 때 설명을 들으면요, 자료를 막 이만큼씩 가져옵니다, 정말. 미팅을 어떤 분하고나 2시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멀리서 오신 분들은 제가 말을 끊기가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정말 1시간, 2시간 동안 그 우리 사장님들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셀링 포인트를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고객과의 만나는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라이브 커머스에서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면 더욱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그렇죠. 고객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듣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은 고객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요, 버려야 됩니다. 버리세요. 계속 버리고 여러분들의 셀링 포인트를 딱 3가지, 물론 2가지가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4가지가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셀링 포인트를 1가지, 2가지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되면요, 상품의 가치가 조금은 떨어져 보입니다. 조금은 모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3가지가 아니라 4가지를 가지고 가게 되면요, 또 욕심이 생겨요. 셀링 포인트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들 욕심을 버리시고요, 딱 셀링 포인트 소구점 몇 개요? 3개입니다. 3개만 딱 가지고 가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를 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기타 생각했던 셀링 포인트를 추가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셀링 포인트는, 자, 이거는 제 경험에 의해서 얻은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이게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일단 셀링 포인트 3가지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셀링 포인트 3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종이에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셀링 포인트를 3가지를 가져가야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심플하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은 우리의 말을 모두 듣지를 않습니다. 특히 자신이 원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인이든 특히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판매를 할 때는
시간이 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보통 50분에서 1시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강의도 시간이 지금 제한되어 있어요. 40분 정도의 강의인데 제가 40분을 넘어버리면요. 여러분들도 더 지루하게 되고 물론 40분 이상 또 녹화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항상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품의 차별성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의 차별성, 우위성을 경쟁 상품과 비교해서 확보하는 바로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셀링 포인트를 정할 때 단순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오늘은 가격, 그리고 맛, 또 하나는 뭘로 정할까? 내 상품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브랜드 이렇게 정할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소구점을 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주 많은 시장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내 상품은 경쟁 상품에 비해서 확실히 가격이 좋아.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소구점은 가격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경우도 있죠. 솔직히 가격은 경쟁 상품에 대해서 비쌀 수는 있습니다. 자, 가격은 비싼데 그럼 뭘로 가지? 내 상품은 그래도 브랜드 파워가 있어. 아니면 내 상품은 이 상품에 비해서 고객 후기가 더 많이 달려 있어. 고객 후기가 여러분 소구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 상품과 계속 비교하면서 내 상품이 어떤 우위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이제 마스크라든지 화장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상품이죠. 이런 간단한 상품을 판매할 때도 경쟁 상품과 분명히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의 상품의 우위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상품은 내 상품이 화장지인데요. 제 상품은요. 보통은 화장지가 24룰 정도 되거든요. 한 세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판매하고 있는 화장지는요. 한 세트에 30롤 돼요. 그럼 여러분 롤 수가 오늘 여러분들의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제 화장지는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요.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를 받아서 화장지가 내 피부에 닿았을 때 특히 우리 아이들 피부가 상당히 약하잖아요. 피부에 닿았을 때 내 피부를 자극을 덜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질 좋은 재료를 사용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소구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되고 경쟁 상품을 주시하셔야 되고 그리고 고객들은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소구점의 변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구점은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딱 그 세 가지의 소구점이 항상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죠. 날씨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음식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분들은 명절에 따라서 행사에 따라서 그리고 보도 자료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상품도 다 마찬가지고요. 자, 예를 들면은 많은 상품이 있겠습니다만 명절 얘기가 나왔으니까 건강식품, 예를 들면 홍삼이죠. 홍삼을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어떻게 판매를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사실은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면역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홍삼은 바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홍삼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면역력을 이야기하면서 홍삼을 판매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요. 똑같은 소구점으로 판매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고객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날씨가 지금 상당히 더워요. 더울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떨까요? 아니면 더운 날에서 계절이 변하게 되는 바로 환절기 때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요. 피로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날씨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는 면역력보다는 바로 피로가 이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로 넘어가면서 이 피로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여러분들이 피로를 이슈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또 가을이 되면 뭐가 있어요? 명절이 있죠? 바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어떤 걸 소구점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바로 명절에 선물하기 좋은 게 바로 홍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항상 뉴스에 주목해야 됩니다.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올 수 있죠. 예전에도 실제로 대통령이 홍삼을 뭐 선물한 적이 있었다.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 그런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들 주목하게 돼요.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냉면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냉면이 아주 불티나게 팔렸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뉴스 이슈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이슈에 맞는 소구점을 정한다면 여러분들의 상품의 판매를 더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경쟁 제품과의 비교 우위점은 뭔지, 경쟁 제품과의 비교 열이점은 뭔지 항상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셔서 비교 열이점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내 상품은 가격이 비싼 대신에 브랜드가 좋으니까 오늘은 브랜드 소구를 해야겠다. 내 상품은 가격은 비싸지만 중량이 경쟁 상품에 비해서 더 크니까 중량을 집중적으로 얘기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비교하셔서 소구점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소구점은 프로모션, 바로 가격입니다. 그래서 경쟁 상품과의 가격을 비교하셔서 적절하게 프로모션을 내건다면 여러분들의 상품을 더욱더 많이 판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겁니다. 스토리텔링, 우리가 이제 감성 소구라고도 이제 말을 합니다. 스토리텔링을 잠깐 좀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나오는 얘기인데요.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상품을 우리가 한번 소설을 써보는 거예요. 상품에 감정을 한번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품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내 상품에 어떤 소설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단순히 내 상품이 가지고 있는 소구점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상품과 어떤 생각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에피소드가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상품을 처음에 판매했던 계기라든지, 그리고 내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어떤 고객들이 내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내 상품 때문에 어떤 고객이 이렇게 변했다더라. 이런 혹시 에피소드가 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상품의 스토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 스토리를 만들 때는요,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내 상품이 어떠한 게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내 상품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은 어떤 상품입니까? 자, 그리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처음에 판매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만났던 고객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품을 써보고 어떤 고객들이 후기를 올렸던 고객 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어려웠던 적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좋은 상품인데 처음에는 많이 알아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 말고도 여러분들 기뻤던 일, 좋았던 일, 가족과의 에피소드, 친구와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상품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이 고객과의 니즈와 부합한다면 여러분들의 상품은요, 마치 소설의 주인공처럼, 영화의 주인공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브랜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품의 스토리를 잘 입힌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상품이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스토리의 구성입니다. 요약을 좀 제가 이제 드리는 겁니다. 뭐죠, 여러분? 스토리를 만들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아, 소설을 쓰자니까 소설 같은 거짓말이 아니라 소설처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소설을 읽었을 때 감동 소설 있잖아요. 찐한 감동. 아니면 고개를 좀 끄덕일 수 있는, 아, 저거 내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소설 있잖아요. 그런 진정성을 여러분 여기에 넣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상품과의 에피소드,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피소드, 이거는요,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내 상품이 고객들의 니즈와 부합하는, 내 상품이 진짜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잠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분이 이제 꿀을 판매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뉴질랜드 꿀을 판매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꿀을 판매하게 됐습니까?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많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어머님에게 드렸지만 어머님이 낫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어머님이 가장 좋아했던 것이 꿀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머님을 낫게 하기보다는 어머님의 병을 치료를 한다는 마음은 갖지 않고 어머님이 평소에 가장 좋아했던 음식을 그냥 드려보자 해서 꿀을 드리게 됐대요. 근데 꿀 중에서도 이 뉴질랜드 꿀이 굉장히 깨끗하고 조금 더 어떤 영양소 같은 게 많다고 해서 뉴질랜드 꿀을 한번 드려봤다는 거예요. 아,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머님의, 물론 참 기적 같은 일이긴 하지만 꼭 꿀 때문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머님의 그 병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그때부터 이분은 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꼭 판매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가 사업을 하기 시작할 때 확신을 갖고 있는 꿀을 판매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니즈로 다가간다면, 아, 꿀이 정말 내 몸에 좋을 수 있겠구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먹여도 좋은 것이겠구나 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고객의 니즈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 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은 진정성을 부여함으로써 마치 소설의 주인공처럼, 영화의 주인공처럼 여러분들의 상품도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게 바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바로 여러분들의 상품이 브랜드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잠깐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내용은 처음에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객과 공감된 이야기를 이끌어내는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질문을 통해서 이끌어내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소고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 상품의 바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상품을 소설의 주인공,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만드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소고점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제가 소고점을 몇 개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길게, 너무나 많이, 아니면 너무나 적게 가져가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의 셀링 포인트를 세 가지를 가지고 감으로써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 이슈에 따라서
그 소고점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A라는 소고점은 오늘은 버리고 이슈에 따라서 B라는 소고점이 오늘의 핵심 소고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든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든 그리고 특히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제 강의가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박창우였습니다.